네팔에서 한국은 소위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데요. 이른바 엘리트로 불리는 의사, 변호사, 교수들까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죠. 네팔 현지에서만 1000여 개의 한국어 학원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어 시험 합격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영어 배운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네팔에서 한국어 배운다고 난리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어 학원비 마련하려고 염소까지 팔았다고 하는데요. 네팔 중학교에선 수학과학 필요 없고 오로지 한국어만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네팔 사람한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미국인이 발견해낸 이야기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포카라에서 낡은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작은 마을에서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팔 봉사활동 첫날 아침이었어요.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라는 한국어 가사가 마을 어딘가에 있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말 한국 노래가 맞았어요. 히말라야 산골 마을에서 케이팝이 울려 퍼지고 있다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을 광장으로 나가보니 더욱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희망 한국어 교실이라는 간판이 낡은 목조 건물 앞에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코리아 드림 센터라고 적힌 파란색 간판도 있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서울식 찻집이라는 간판이었어요. 한글과 네팔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의 웅장한 산들을 배경으로 한글 간판들이 서 있는 모습은 정말 묘한 풍경을 만들고 있었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만나는 지점에 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친근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오신 자원봉사자님이죠? 저는 이 마을의 이장 텐징입니다. 그분이 영어로 말씀하시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텐징 씨가 갑자기 한국어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네팔 산골 마을 이장님이 한국어를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발음도 제법 정확했어요. 텐징 씨가 제 놀란 표정을 보시고는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경해 보실까요? 텐징 씨를 따라 마을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장면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 집 앞마당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손자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나무 판자에 고, 노, 덜이 적혀 있었고 할머니가 그걸 하나씩 가리키며 발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할머니의 입에서 한글 자음 이름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를 따라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진지해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중앙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5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다양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부터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작은 TV가 놓여 있었고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화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배우가 오빠라고 말하면 마을 사람들도 따라서 오빠라고 따라하고 있었어요. 언니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언니라고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와 어른들의 목소리가 섞여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텐징 씨가 제 옆에서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마을의 일상이에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이렇게 모여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워요. 벌써 6개월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입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히말라야 산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텐징 씨가 계속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마을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는 미래예요. 한국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거든요. 60년 전에는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텐징 씨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분이 한국에 대해 얘기할 때 표정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착하고 부지런해요. 한국의 기술은 세계 최고고 한국 음식은 건강에도 좋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나라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드라마가 끝나자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로 흩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몇 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방금 들었던 한국어 대사를 다시 연습하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다른 아주머니에게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10대 소년 2명이 형이라는 단어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형, 형님, 형아. 소년들이 여러 가지 호칭을 번갈아 가며 연습하고 있었어요. 한국어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텐징 씨가 마을을 더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셨어요.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더 많은 한글 간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쌀국수, 서울 만두, 강남 미용실 같은 간판들이 흙벽돌로 지은 집들 앞에 걸려 있었어요. 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한국 노래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휴대폰으로 한국 가요를 들으며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가사를 적어놓은 종이를 보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아주머니 한 분이 한국 요리를 만들어 보고 있었어요. 김치는 아니었지만 고추와 마늘을 듬뿍 넣어서 뭔가 한국 음식 같은 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텐징 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해보고 있어요. 발효 음식도 만들어 보고 매운 음식도 먹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지구 반대편 작은 마을에서 한국에 대한 이런 열정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저는 이 마을에서 보낸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온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간절한 꿈이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만남은 17세 소년 아난다와의 만남이었어요. 텐징 이장님이 저를 그 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좁은 흙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 다른 집들보다 더 낡은 집이 나타났어요. 아난다의 집 앞마당에는 빨래줄이 걸려 있었고 그 밑으로 닭 몇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집 자체는 정말 소박했어요. 흙벽돌로 지은 작은 집이었고 지붕도 낡은 양철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벽면 한쪽 전체가 한국과 관련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커다란 한국 지도가 벽에 붙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한글 공부 노트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한글 잠호표도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고부터 흑까지, 아부터 이까지 모든 글자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글씨체가 아주 또박또박했습니다. 분명 아난다가 직접 쓴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EPSTOPIK 문제집, 한국어 회화책, 심지어 한국 문화에 관한 책까지 있었어요. 책들이 너무 많이 봐서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아난다가 방에서 나와 저를 맞이했어요. 키가 크고 말랐지만 눈빛이 아주 또렷한 소년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난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정말 열심히 연습한 티가 났어요. 저도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난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때 아난다의 아버지 바수데브 씨가 들어오셨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손이 거칠어서 농사일을 오래 하신 것 같았어요. 바수데브 씨가 영어로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7명이에요. 아난다와 여동생 2, 남동생 1, 그리고 저희 부부와 할머니까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난다만이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얻었어요. 바수데브 씨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어 학원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같은 가정에서는 한 명이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의논해서 아난다에게 모든 걸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있었어요. 가족 전체가 한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거든요. 60년 전에는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일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바수데브 씨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한국에 대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난다의 어머니 사리타 씨도 부엌에서 나와 이야기에 참여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에 고생한 흔적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야채밭에서 일하고 시장에 내다 팔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난다 학원비를 마련하고 있어요. 사리타 씨가 말씀하시는 동안 손을 계속 비비고 있었어요.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느라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한국은 가난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나라라고 들었어요.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곳에 가면 분명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사리타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믿음이 정말 깊었습니다. 바수데브 씨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가족들이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들려주셨습니다. 저희가 기르던 염소 3마리를 팔았어요. 그 돈으로 아난다의 한국어 학원비를 1년치 미리 냈습니다.
염소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재산이었는데 아난다의 미래를 위해서 포기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염소 3마리가 이 가족에게는 얼마나 큰 재산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난다가 자기 일과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요. 먼저 집 뒤쪽에 있는 밭에서 30분 정도 일해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그런 일들이요. 아난다의 하루는 정말 바빴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는 한국어 학원에 가요. 마을에서 40분 정도 걸어가야 해요.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어 다녀요. 아난다가 다니는 한국어 학원은 마을에서 꽤 멀리 있었어요. 매일 왕복 80분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서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봐요. 자막 없이 보면서 듣기 연습을 해요. 처음에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들려요. 아난다의 얼굴에 뿌듯한 표정이 번지고 있었어요.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는 EPSTOPIK 문제집을 풀어요. 매일 50문제씩 풀고 틀린 문제는 다시 공부해요. 보통 밤 11시까지 공부해요. 아난다의 책상을 자세히 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노트에는 매일매일 공부한 내용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아난다가 직접 만든 한국어 단어장이었어요. 작은 공책에 한국어 단어와 뜻을 적고 예문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보니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말, 처음 만날 때 사용,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때, 죄송합니다, 미안함을 표현할 때, 각 단어마다 언제 사용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까지 세세하게 적어 놓았어요. 정말 꼼꼼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종이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아난다가 직접 쓴 글이었는데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희망, 한국어 미래,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한국에 가자. 글씨가 조금 어색했지만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난다에게 한국은 정말 꿈의 나라였습니다. 차리타 씨가 아난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공부하는데도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한국에 가겠다는 꿈 하나로 버티고 있어요. 아난다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난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이들의 간절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가족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봉사활동 2번째 주에 들어서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마을에 공식적인 한국어 특별반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아침 텐징 이장님이 저를 마을 유일한 중학교로 데리고 가셨어요. 학교 건물도 다른 건물들처럼 흙벽돌로 지어진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문 앞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어 특별반 운영 중이라고 네팔어와 한글로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미래를 여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문구도 보였어요. 학교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 곳곳에 한국 관련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서울의 밤 풍경, 부산 해운대 바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사진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모두 함께 한국어를 따라 읽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12명 정도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 열심히 발음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12세부터 16세까지 다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라케시 씨가 저를 보시고 교실 밖으로 나와 주셨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열정적인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특별반은 정말 특별해요. 수학이나 과학 대신에 한국어만 가르치고 있거든요. 라케시 선생님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아시나요? 1960년대에는 우리 네팔보다도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나라 중 하나가 되었잖아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정말 완벽해요. 가난한 집 아이도 열심히 하면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들었고요. 교실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칠판 위쪽에는 한글 자모표가 크게 붙어 있었고 벽면에는 한국의 사계절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교실 뒤쪽 벽이었어요. 서울의 야경 사진이 크게 붙어 있었고 그 옆에 대한민국 화이팅이라는 구호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책상을 보니 한국어 교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공책에는 한글 연습을 한 흔적들이 빼곡했습니다. 고, 노,
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문장까지 열심히 써놓은 게 보였어요. 라케시 선생님이 수업 방식을 설명해 주셨어요. 매일 아침 첫 시간에는 한국 국기의 경례를 하면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고 기본 회화를 배워요.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문화 시간이 있어요. 한국의 역사, 음식, 예절 같은 걸 가르쳐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복도로 나왔어요.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레 씨예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정말 열심히 연습한 게 느껴졌어요. 수레 씨는 14세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착하고 똑똑해요. 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들었어요. 수레 씨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동경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예요. 삼성, LG 같은 회사들이 모두 한국 회사잖아요. 한국 음식도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모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프리아라는 13세 여학생이 말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한국 배우들은 왜 그렇게 예쁘고 잘생겼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정말 긍정적이었어요. 한국을 꿈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급식실에 가보니 더욱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학생들이 한국식으로 밥을 먹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김치는 아니었지만 발효시킨 채소 반찬도 있었어요.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기 위한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김치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미리 연습해 두는 거예요. 한 학생이 웃으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오후에는 특별한 수업이 있었어요. 한국 문화와 예절 시간이었습니다. 라케시 선생님이 한국의 인사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분께 깍듯이 인사해야 해요.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서로 인사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어색하지만 정말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존댓말을 써야 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을 정확히 해야 해요. 학생들이 공책에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교실 한쪽에는 한국어 왕 코너가 있었어요. 매주 한국어 실력이 가장 늘어난 학생을 뽑아서 상을 주는 거였습니다. 이번 주 한국어 왕은 아난다의 사촌 동생 라지트였어요. 라지트의 이름 옆에는 한국어 단어 50개 외우기 성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으로는 한국 과자 하나와 한국어 스티커를 받았다고 했어요. 방과 후에는 더욱 특별한 활동이 있었어요. 한국어 동아리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국어를 더 연습하는 시간이었어요. 동아리에서는 한국 노래도 배우고 한국 게임도 하고 한국어로 간단한 연극도 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어 일기 쓰기 활동이었어요. 학생들이 매일 한국어로 간단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문법이 틀리고 단어가 어색해도 선생님은 격려해주고 있었어요. 수레 씨의 일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기꺼이 보여주었어요. 오늘은 한국어 공부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이 한국 음식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도 한국에 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싶어요. 문법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느껴지는 일기였어요. 학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교실을 나가면서도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내일 또 만나요. 한국어 공부 화이팅!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한국어가 이들에게는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나라의 성장 스토리가 지구 반대편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정말 큰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난다가 EPSTOPIK 1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부터 마을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소식을 처음 들은 건 텐징 이장님이었어요. 아난다의 아버지 바수데브 씨가 뛰어가서 알려준 거였습니다. 텐징 이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마을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아이가 나왔어요. 이장님이 마을 스피커를 통해 모든 주민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이장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마을 주민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난다가 한국어 시험 1차에 합격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을 광장에서 축하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고
아저씨들은 일하던 손을 멈추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뛰어나와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여자들이 모여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난다를 축하하기 위한 잔치 음식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차리타 아주머니는 아난다가 좋아하는 달밥을 만들고 있었고, 옆집 아주머니는 치킨 커리를 끓이고 있었어요. 마을의 다른 여자들도 각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건 한국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아주머니들이었어요. 정확한 한국 음식은 아니었지만 한국식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고추와 마늘을 듬뿍 넣어서 김치 비슷한 걸 만들고 있었어요. 다른 아주머니는 쌀로 주먹밥을 만들어서 김 대신 양배추 잎으로 싸고 있었습니다. 아난다가 한국에 가면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될 거야. 미리 맛을 봐야지. 아주머니들이 웃으면서 요리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가 되자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광장 한가운데에는 큰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무대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한국 국기와 네팔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난다가 무대 위에 올라섰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난다의 얼굴은 부끄러워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텐징 이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우리 마을에 정말 기쁜 날입니다. 아난다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성공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우리 마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장님의 목소리에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선진 문화와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을 따라서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아난다가 무대 앞으로 나와서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난다입니다.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서 정말 기뻐요. 감사합니다. 아난다의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어 있었어요. 발음도 전보다 훨씬 정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을 아이들이 준비한 특별한 공연이 있었어요. 한국 노래를 부르는 공연이었습니다. 12명의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서서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마을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자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어요. 각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길고 긴 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해야 해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한국에 가겠어요. 아난다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바수데브 아저씨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마을 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차리타 아주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축제 분위기는 저녁까지 계속되었어요.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아난다를 격려하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고 들었다. 사람들도 착하고 음식도 맛있고 모든 게 깔끔하다고 하더라. 다른 아저씨도 말씀을 보태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해. 그래서 그렇게 발전한 거야. 너도 한국에 가서 그런 정신을 배워와라. 아이들은 아난다 주변에 모여서 한국에 대한 궁금한 걸 물어보고 있었어요. 한국에는 정말 높은 건물이 많아요? 한국 음식은 다 매워요? 한국에서는 눈이 많이 와요? 아난다가 아이들의 질문에 하나씩 대답해 주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공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해질 무렵 축제가 끝나갈 때쯤 마을 사람들이 아난다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텐징 이장님이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2차 시험 준비비야. 우리 모두가 조금씩 모았어. 상자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난다가 그 돈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던 거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어요. 아난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정말 감동적인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의 성공을 마을 전체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난다의 방을 지나가는데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아직도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2차 시험을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목표가 적혀 있었어요. 2차 시험 합격하기.
한국어 더 잘하기, 한국에서 좋은 사람 되기. 아난다에게 한국은 단순한 일자리를 찾는 곳이 아니었어요. 꿈을 이루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작은 마을에 얼마나 큰 희망을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1년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아난다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쁜 소식이 담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난다가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편지 봉투를 뜯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아난다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편지지를 펼쳐보니 아난다의 정성스러운 한글 글씨가 가득 적혀 있었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선생님. 저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아난다의 첫 문장부터 기쁨이 느껴졌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이 정말 크고 깨끗했어요.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아난다가 한국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감동이 편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한 분이 다가와서 도와주셨어요.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색한 한국어로 대답했는데도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한 아난다의 첫 경험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놀랐어요. 모든 안내 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오더라고요. 한국이 정말 국제적인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난다는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방을 배정받았는데 정말 깨끗하고 편리했어요. 온수도 잘 나오고 난방도 잘 되고 네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아난다가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첫 직장 출근 날이 가장 떨렸어요. 경기도에 있는 전자부품 공장이었는데 건물이 정말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아난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모르는 단어들이 많았어요. 특히 기계 이름이나 작업 용어들이 어려웠어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난다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첫 주에는 발음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제가 완료라고 말했는데 다른 직원분이 못 알아들어서 다시 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어의 벽이 높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동료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이태수 선배님이라는 분이 저를 특별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점심시간마다 한국어 연습을 도와주셨거든요. 따뜻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아난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어요. 이 선배님이 저에게 한국 직장 문화도 가르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는 허리를 살짝 숙여야 한다고, 상사분께는 더 정중하게 인사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한국의 예의와 문화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같이 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도 먹어봤어요. 처음에는 김치가 너무 매워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김치 없으면 밥이 맛없어요. 아난다가 한국 음식에 적응해가는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편지의 다음 부분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비용이 걱정되었는데 건강보험 덕분에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아난다의 경험이었습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제가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치료 과정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아픈지 자주 물어봐 주셨어요. 한국 의료진의 친절함에 감동받은 아난다였어요. 네팔에서는 치과 치료가 정말 비싸고 무서웠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의사 선생님도 실력이 정말 좋으셨어요.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서 간호사님이 양치질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섬세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편지는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되었어요. 직장에서 3개월이 지나자 많이 적응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어서 정말 기뻐요. 아난다의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어요. 이태수 선배님이 저를 김치찌개 맛집에 데리고 가주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물을 계속 마셨는데 지금은 김치찌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한국 음식에 완전히 적응한 아난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에도 구경 가봤어요. 명동, 강남, 홍대 같은 곳들을 다녀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네팔에서 드라마로만 보던 곳들을 직접 볼 수 있어서 꿈 같았어요.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아난다였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회사에서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달라는 거였어요. 아난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다면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경험을 나눠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난다가 단순한 근로자에서 멘토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네팔 친구들에게 한국 생활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 방법도 알려주고 한국 문화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난다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성장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기쁜 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거예요. 아난다의 한국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한국 생활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난다가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네팔 친구들이 제 영상을 보고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해요. 정말 뿌듯해요. 아난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예요. 열심히 하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완벽한 시스템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아난다의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지는 문장이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기뻤어요. 히말라야 산골에서 만났던 그 소년이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2년 후 저는 다시 네팔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다른 봉사 프로젝트 때문이었지만 아난다가 있던 그 마을을 꼭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포카라에서 출발해서 그 익숙한 산길을 다시 달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히말라야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마을 입구에 세워진 큰 간판이었어요. 아난다 코리아 교육센터라고 한글과 네팔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아난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한국에서 성공한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텐징 이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이장님의 얼굴이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마이클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 마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러 오셨군요. 이장님이 저를 마을 안으로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아난다의 성공 이야기가 네팔 전국으로 퍼졌어요. 이제 우리 마을은 한국어 마을로 유명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마을 곳곳에 한국 관련 시설들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난다 코리아 교육센터를 가장 먼저 구경해 보았어요. 2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는데 1층에는 한국어 교실이 여러 개 있었고 2층에는 한국 문화 체험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센터 안으로 들어가니 50여 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나이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10살 어린이부터 40대 어른들까지 모두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아난다가 한국에서 보낸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한국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서울 여행 사진들이 학생들에게 큰 동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 교실에서는 아난다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수업하고 있었어요. 아난다가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 학생들이 정말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난다 오빠가 김치찌개 먹는 거 봐. 정말 맛있어 보여. 한 학생이 신나게 말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영상을 멈추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난다는 처음에 김치를 못 먹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요. 여러분도 한국에 가면 김치를 많이 먹게 될 거예요. 학생들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2층 문화체험실에는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이 걸려 있었고 한국 악기들도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한국 음식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난다의 성공 스토리 코너였어요. 아난다가 마을에서 공부할 때부터 한국에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이 사진과 글로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네팔 산골 소년에서 한국 글로벌 멘토까지라는 제목의 전시였어요. 아난다의 이야기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교육센터를 나와서 마을을 더 둘러보니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 보였어요. 새로운 한국어 학원들이 여러 개 생겨 있었고 한국 문화 카페도 문을 열었더군요. 서울 카페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에서는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메뉴판에는 한국식 커피, 부산 차이, 제주 녹차 같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한쪽에서는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마을에 한국어 도서관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한국 관련 책들이 수백 권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재, 한국 문화책, 한국 역사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만난 사서 아주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이 책들은 모두 아난다가 한국에서 보내준 거예요. 한국에 있는 한국 친구들도 도움을 주셨다고 해요. 정말 감동적인 일이었어요. 아난다가 자신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고향 마을도 함께 발전시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아난다와 함께하는 화상 만남이라는 행사였습니다. 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에 있는 아난다와 화상 통화를 하는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른들도 있었지만 특히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모두 아난다를 보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화상 통화가 연결되자 스크린에 아난다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2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고 자신감도 넘쳐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 경기도에 있어요. 아난다의 한국어가 정말 유창해져 있었어요. 발음도 거의 완벽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서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아난다 오빠, 안녕하세요. 아난다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아난다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네팔 정부와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과 네팔 사이의 문화 교류를 돕는 공식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마을이 한국어 교육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어요. 텐징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난다야,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장님, 그리고 마을 분들 덕분이에요. 마을에서 받은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화상 통화는 1시간 정도 계속되었어요. 아난다가 한국 생활을 자세히 소개해 주었고 아이들의 질문에도 하나씩 답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예요.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완벽해요. 아난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큰 동기가 되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저는 텐징 이장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아난다 한 명이 마을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아난다의 성공 스토리가 네팔 전국에 방송되었어요. 이제 우리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어 열풍이 네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아난다가 그 중심에 있고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아난다의 집을 다시 방문했어요. 바수데브 아저씨와 사리타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집 안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난다가 한국에서 보낸 선물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전자제품들, 한국 음식들, 한국 기념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아난다가 한국에서 받은 상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우수 외국인 근로자상, 글로벌 멘토상 같은 상들이었습니다. 사리타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아난다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바수데브 아저씨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꿈과 희망을 연결하는 다리이고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열쇠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구 반대편 작은 마을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지금도 그 작은 히말라야 마을에서는 매일 한국어 공부 소리가 들려온다고 해요. 아이들은 한국 드림을 외치며 열심히 한글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난다가 심어준 희망의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